3에서는 4차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 시간의 축이 더 들어가게 되면 4차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은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쓰는 용어 중에 뭐 좀 특이한 친구들 보면 얘 지금 좀 4차원인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때 이 4차원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이한 것들도 생각해내는 그런 좀 특이한 아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4차원이라는 키워드를 잡을 때 물론 이제 4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4차원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지만 우리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정말 비범한 것, 특이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로도 좀 내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 4차원의 의미가 좀 중의적인 의미를 또 포함시키고자 하는 저의 욕구가 이 4차원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 밸런스로 이 4가지를 이건 사실 치료놀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제가 가지고 온 착안한 그런 개념이기는 한데요. 이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개입, 도전, 양육이라고 하는 4가지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영역이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높지도 않고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한번 체크도 해보고 할 건데 거기에서도 보면 만약에 내가 유독 한 차원이 강하다 하면은 좀 더 내가 아이와 놀아줄 때는 좀 덜 강한 차원의 놀이법을 좀 배워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구조가 유독 강한 부모였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굉장히 구조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줬다 하면은 구조를 제외한 뭐 개입, 도전, 양육의 놀이를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게 밸런스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원을 좀 간략하게, 책에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4차원을 계절에도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았는데요. 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계절이 하나로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봄이었다가 어느 순간 여름이 되어 있고 여름이 어느 순간 가을이 되어 있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큰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이 사계절인 것처럼 이 4차원도 그 사계절의 비유가 되더라고요. 우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양육에 이렇게 대비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물론 일교차는 좀 심하지만 따뜻해지고 그럼 벚꽃 생각도 나고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하고 좀 많이 유사하더라고요. 양육도 좀 사랑, 따뜻함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봄은 양육으로도 대입을 해보았고요. 여름은 개입. 왜냐하면은 우리 여름이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 시원한 뭔가 같이 여름 휴가도 가고 즐겁게 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개입도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개입으로 또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 가을은 구조인데 가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제 좀 추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기도 했고요. 겨울은 도전과도 좀 이렇게 맞물릴 수가 있는데 겨울은 좀 모진 시련, 그렇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될 이런 대상과 좀 생쟁성이 비슷해서 그게 도전이라고 하는 유형하고도 좀 비슷하게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넓은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에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4차원도. 양육이면 양육놀이, 개입이면 개입놀이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육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개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개입이다 자연스럽게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좀 어느 순간에는 좀 이렇게 딱 하나에 떨어지기보다는 중복되는 유형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4차원 놀이를 할 때 하나에만 너무 이렇게 딱 꽂혀서 틀에 박혀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유연한 자세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차원의 비유를 한 거고 그래서 제 책이 나온 놀이의 화원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도 네, 결국에는 이 사계절이 존재하는 이런 동산과 같은 곳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놀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징을 또 생각을 해서 놀이의 화원이라는 이름을 지어보기도 하였었습니다. 네, 양육에서부터
양육 개입 구조 도전을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두셨을 때 4차원의 핵심이 좀 더 파악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좀 키워드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양육의 요소는 소통이고 애정 표현과 관련된 건데 특히나 오감, 스킨십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양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를 할 때 좀 더 스킨십이나 아이의 오감을 좀 더 자극해 줄 수 있는 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정서적인 애정 표현이나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양육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입은 여기에서 핵심은 눈높이예요. 눈높이. 아이와 놀아줄 때 눈높이에 맞춰서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보면 성인의 대화로 하지 않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뭐 엄마 뭐 펜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펜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정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뭐 아이가 뭔가 뽀로로를 그리고 싶을 때 뭐를 가지고 그려? 뭐 이렇게 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이 개입의 차원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놀이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줬는데 아이가 재미를 없어해. 그러면은 이건 개입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즐거움을 느꼈을 때 비로소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의 즐거운 상호작용. 여기선 코드가 중요하다라는 거. 부모와 아이의 코드가 중요하다라는 걸 핵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구조가 있는데요. 구조는 행동의 틀,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심으로 보면은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바운더리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통 보면 너무나도 많은 자유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험들 혹시 없으신가요? 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이제 할 일이 다 끝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이들도 뭔가 틀이 없으면 뭔가 너무나도 많은 자유 속에 있으면 본능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 그러니까 규칙이나 틀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구조 차원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틀과 규칙을 잡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한 그런 요소들인 거잖아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잡아주는 것도 구조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근데 이 구조가 자칫 잘못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다 사회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사회화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훈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군기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억압시켜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다들 올라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조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훈육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를 제한하는 건 아닌지 이거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바운더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에도 그냥 마음껏 놀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뭐 거실에서 놀자 아니면 뭐 놀이터 안에서 놀자 이렇게 좀 물리적인 경계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 차원인데요. 도전 차원은 아까 제가 개입이 눈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눈높이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은. 근데 조금 아이한테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걸 뛰어넘어야겠죠. 그래서 긴장감이 좀 동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스릴감도 느낄 수가 있고 모험심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금 어려운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취했었을 때는 굉장한 성취감과 자존감이 또 향상될 수도 있는 점이 도전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은 눈높이를 통한 즐거움이고요. 도전은 한 단계 높은 걸 성취해 나가는 가운데서의 성취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고, 제가 요새 대학생들 통해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해 보면, 제가 또 얼마 전에 자존감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자기 자존감을 낮게 보더라고요. 아래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런 걸 살아온 환경하고 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좀 가정 환경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없었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의 관심이 좀 적었고, 이런 이야기들도 생각보다 많이들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대학생도 되고 이제 성인이 될 텐데, 도전 영역이 생각보다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한번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좀 더 이렇게 성취감을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책에 있는 내용은, 책들 다 있으시다면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PDF 파일에서 이런 간이 검사라고 해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책에 있는 내용은 행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그런 검사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PDF 파일은 좀 나의 사고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하면 좋겠다, 키우면 좋겠다라는 걸 4차원의 입장에서 사고의 중심에서 검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책은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검사를 해보시고 4차원 사고와 내 4차원 행동이 다른지, 같으면은 내 생각대로 행동이 나가는 거고요. 사고와 행동이 다르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양육은 생각보다 좀 이질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차원 사고와 행동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배우자의 4차원 사고와 또 나의 4차원 사고가 다른지, 또 4차원 행동이 배우자의 4차원 행동과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4차원 사고와 행동이 다른다면,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뭐 나는 굉장히 구조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동은 양육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좀 4차원 사고와 행동이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배우자와 나의 사고나 행동이 다를 경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서 아이가 혼란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의하고 경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예의를 많이 차리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는데, 나의 배우자는 아이가 너무 기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막 인사 잘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아이가 그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인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막 반항감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좀 더 빨라진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아이가 계속 반항심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든다든지 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행동과 사고는 배우자와 너무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이라면은 그건 좀 우리가 좀 변화해 나가야 할 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사고와 행동에 대한 거 체크해 보시고 배우자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